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과 갤럭시의 유용한 기능을 공유해보고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꿀팁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저희 연구소에 갤럭시랑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 반반씩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쭉 갤럭시만 쓰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쭉 아이폰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런 경향이세요? 네네. 저희 둘은 갤럭시고 이렇게 두 분은 아이폰인데 갤럭시를 쓰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5년 동안 갤럭시를 썼는데요. 사실 큰 이유는 없었고 처음에 선택했던 폰이 갤럭시인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살 때 5년 전에 엣지 디자인을 보고 예쁘다, 그리고 들었을 때 잘 안 떨어뜨려요. 손에 잘 그립감이 좋아서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5년 후에도 새로 이번에 바꾼 S21 울트라 모델도 엣지 디자인으로 해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되게 다양한 핸드폰을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옛날에는 뭐 초콜릿폰도 써보고 애니콜도 써보고 뭐 있었고 스카이? 뭐 그런 것도 써보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계속 이것저것 쓰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핸드폰을 쓰다가 2018년에 한 번 아이폰을 쓴 적이 있었어요. 3개월인가 6개월 썼나? 들고 다니다가 뚝 떨어뜨렸는데 이게 액정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핸드폰 가게 갔더니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갤럭시 바꿔서 지금까지 쭉 쓰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폰에 그때 제가 바꿨던 게 좀 저한테 편했으면 아마 수리해서 썼을 텐데 전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이폰이. 그래서 갤럭시를 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 디자인 전공이라서 맥북을 주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는데 2018년도에 이제 핸드폰을 바꿀 시기가 됐을 때 친구들이 맥북 쓰면 꼭 아이폰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환성이 되게 좋고 에어드랍 기능으로 파일 같은 거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게 정말 편하니까 추천한다는 얘기를 듣고 샀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호환성이 워낙 잘 돼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쁜 케이스가 뭐 삼성 갤럭시 할 거 없이 다 잘 나오지만 그때는 아이폰 케이스만 조금 예쁘고 삼성이나 LG 케이스는 투박한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좀 예쁜 케이스 쓰고 싶어서 아이폰을 샀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저도 애니코드 써보고 다른 삼성폰 한 2번 썼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폰은 그때 되게 붐이었어요. 아이폰 막 다 많이 막 사용하고 막 이렇게 산다 해서 샀는데 그냥 그 이후부터 아이폰이 사진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냥 지금까지 계속 쭉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핸드폰이 종류가 다양했는데 요즘에는 선택지가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갤럭시 또는 아이폰에만 있는 기능 중에서 이거 정말 유용하다, 이거 정말 편리하다 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다은님? 일단 평소에 가장 잘 체감되는 거는 버스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의외로 이번에 아이패드 사면서 발견한 부분인데 갤럭시에 내장되어 있는 S펜은 이제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처음 휴대폰을 살 때부터 호버링 기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인식을 해서 어느 위치에 점이 찍히는지 보이고 그런 기능인데 그게 아이패드에는 없었더라고요. 없다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6세대 12.9인치 모델만 그게 호버링이 이번에 처음 적용이 돼가지고 제가 원래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있어서 아이패드 구매에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의외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면 그게 그림일 때 은근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생겨서 마침 맞게 되어서 사게 되었습니다. 또 삼성이 S펜이 내장형이어서 넣어 다니기만 하면 알아서 충전되고 따로 뽑았을 때 아이패드처럼 블루투스에 연결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편해요. 이것도 펜 있어요? 네, 여기 그거 바로 인식해요. 우와, 되게 조그맣네요, 펜이. 네, 그래서 이게 따로 충전도 할 필요가 없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다고 표시가 나요. 그리고 제 친구들 보니까 저걸로 사진 촬영 버튼으로도 쓰더라고요. 네, 원격으로.
그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엄청 많은데요? 이거 해봤어요. 이거 펜 눌러서 촬영하는 정말요? 거예요. 저희 신랑이 이런 걸 써가지고 이건 해봤어요. 나중에 해봐야겠네요. 우리 나중에 회식할 때 우리 맨날 사진 찍잖아요. 단체 사진. 근데 네. 다은이 걸로 이렇게. 해봐요. 저도 이제 갤럭시 쓰는데 저는 이제 페인이 없어서 다은님이랑 조금 다른 기능을 좀 유용하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강추하는 기능은 갤럭시에 보면은 그 퀵 패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화면에 보면은 이쪽 옆에서 이렇게 당기면 옆에 이렇게 나오는 패널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자주 쓰는 앱들을 여기다 넣어놓을 수도 있고 전화 걸기, 이거 버튼 누르면 바로 전화 걸리거든요. 그 제가 자주 쓰는 전화번호, 그리고 이 캡처 하는 거, 이런 것 아니면 알람 이런 걸 여기다 다 넣어놓고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퀵 패널을. 저는 이게 제일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위치를 뭐 이쪽에다 할 수도 있고 뭐 왼쪽에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편한 위치에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기능을 추천을 해요. 저도 메모하거나 녹화하거나 캡처할 때 많이 쓰는 거. 이 퀵 패널이요? 네. 그 갤럭시는 캡처 어떻게 해요? 캡처? 저는 이렇게 해요? 아니요. 저는 아까 저 전에 그렇게도 해요. 근데 이거 잘 안 돼서 저는 맞아요. 여기 아까 그 캡처한 거 요거 누르면은 바로 이게 떠요. 이렇게 해서 완료하면은 바로 저장도 되고 공유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메모를 해야 된다고 하면 메모도 되고 일부만 캡처도 돼요? 네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폰은 무조건 캡처하고 크롭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딱 원하는 부분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아이폰 스크롤 캡처 기능 있나요? 없어요. 저희 스크롤 캡처 기능이 정말 좋아요. 혹시 그러면 이제 아이폰은 어떤 기능이 유용한가요? 자주 쓰시는 것 중에? 문서 스캔 이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사할 때 입사 지원서에다가 첨부하는 서류들 그런 것도 다 인쇄한 다음에 저희 집에 그 스캐너가 있을 리가 만무하니 다 이 앱을 이용해가지고 스캔해서 메일로 첨부도 드렸었고 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을 때 그 인증번호를 자동으로 얘가 그러니까 컨트롤 CV를 해줘요. 그래서 따로 뭐 문자 앱에 한번 들어가서 그걸 컨트롤 CV 해갖고 와가지고 입력창에 넣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전혀 없어서 저는 그 간편 인증 서비스 패스 같은 거 많잖아요. 그것도 사실 잘 안 써요. 왜냐면 아이폰에서 해주는 기능만 가지고도 이미 너무 간편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은 점이고 애플에서 나온 하드웨어 중에 이번에 새로 나온 비전 프로 빼고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 뭐 에어팟, 아이패드, 맥북 그리고 아이폰까지 있어서 그것들끼리의 호환성이 너무 좋아서 그 호환성 때문에 애플 제품을 계속 못 놓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에어드랍 같은 기능으로 맥북에서 뭔가를 보다가 이 링크를 핸드폰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핸드폰 사파리 앱에서 그 앱을 키면 맥북에서 봤던 그 링크가 자동으로 떠 있고 뭐 친구한테 뭐 어떤 사이트에 링크를 보내주고 싶다. 그럼 뭐 카톡 들어가서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에어드랍으로 보내기를 하면 바로 그 링크가 보내줘요. 그래서 그 삼성 유저분들이 에어드랍을 사진만 보내는 기능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던데 사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종류의 파일, 뭐 메모, 웹사이트 링크 이런 거 다 보낼 수 있어서 그게 참 편리하지 않나. 비슷한 게 근데 갤럭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이 얼마 전에 저한테 뭘 보내는데 퀵쉐어라고 이게 있는데 이걸로 무슨 사이트 링크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갤럭시에서도 이제 에어드랍이랑 비슷한 기능이 출시가 있다. 네네.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에어드랍 사진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지금 알았어요. 네. 저는 되게 엄청 심플한데 전 캡처를 엄청 많이 해요. 아까 캡처 기능 어떻게 쓰냐고 물어본 게 예전에 그 썼을 때 계속 이게 전 캡처가 너무 안 돼서 되게 불편했는데 아이폰은 이렇게 한 번 누르면 cap처가 되긴 하는데 뒤에 그냥 여기 두 번만 탭해도 그냥 캡처가 돼요. 그래서 그게 저는 편해가지고 뒤에 아무데나 눌러도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데나 누르고 저는 이렇게 자료 보면서 캡처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이거 두 번 딱 누르면 캡처 바로 되니까 그냥 그게 제일 저는 편리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네, 유용한 기능이 참 네. 많네요. 근데 점점 서로 좀 기능들도 좀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음 질문은 이제 기본적인 기능 외에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뭐 별도의 앱을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만의 뭔가 맞춤 설정을 해서 더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다운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투리 시간이 남을 때 아니면 쉬는 날일 때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모바일 게임을 좀 즐겨하는 편인데요. 갤럭시에는 게임 우선 모드가 있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따로 모드를 들어가서 켜고 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방해금지 모드나 뭐 그런 것들을. 근데 갤럭시는 일단 게임 어플을 실행하면 게임으로 인식되는 어플들은 자동적으로 터치를 했을 때 아랫부분에 게임 모드가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떠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밑부분을 누르면 게임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거를 키면 기본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전화 오는 것도 막아주고 알림 오는 것도 막아주고 뭐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도 막아준다든지 그런 기능이 모드를 한번 터치만 한번 하면 바로 껐다 켰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크몽인가 그분 유튜브를 조금 가끔 보는데, 그분이 이제 갤럭시 유용한 기능으로 자기의 뭔가 생활 패턴에 맞춰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하고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진동은 소리로 바꾸고 뭐 무슨 화면은 무슨 모드로 바꾸고 이런 게 내 위치랑 내 와이파이랑 뭐 그런 것들의 정보를 받아서 자동으로 얘가 설정이 바뀌게 할 수가 있대요, 갤럭시는. 네. 그래서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로 하셨나 궁금해서. 게임은 아예 게임 모드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하고 그분이 설명하신 모드는 뭐 수면 모드, 영화관 모드, 운전 모드, 운동 모드, 휴식 모드, 업무 모드 이렇게 따로 모드들이 모아져 있는 옵션이 있어요. 위에 내리면 나와요. 여기. 아이폰도 그래서 거기서 있어요. 근데 아이폰은 네. 자동으로 켜주지까지는 않죠. 내가 켜야죠. 저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갤럭시는 굿락이라는 앱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삼성 유저들 사이에서는 킬링 앱이라고 부르는 건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삼성의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내가 편리하게 쓰는 거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굿락을 먼저 설치를 하고 굿락에서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를 다운을 받으면 뭐가 편하냐면은 인터넷 같은 거를 이렇게 켜서 뭔가를 이렇게 눌러서 보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씩 보다가 보통 이거를 누르거나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화면 옆에서 이렇게 화면 앞으로 돌아가죠. 뭐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이폰은 그냥 기본 기능으로 되었던 근데 것 같은데. 삼성은 기본 기능이 아니어서 이거를 뭔가 이게 한 손으로 하려면은 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힘들잖아요. 한 손으로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되니까 저는 이거 진짜 유용하게 써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굿락이라는 요 앱에 들어가면은 뭐 많더라고요. 갤럭시 꾸미기도 있고, 갤럭시 뭐 꾸미기 해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편리한 갤럭시 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맞춤형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폰 유저분들 중에 저처럼 그 애플의 모든 기기를 다 가지고 계신 분께 특히 추천하는 게 그 나의 찾기라는 기본 앱인데, 여기에 제가 애플에서 구매한 기기들을 다 등록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 기기의 현재 위치도 알 수 있고, 뭐 그 근거리에 있다면 소리가 나게 해서 찾게 하는 기능? 그런 것도 있어서 볼 수 있고, 저 요 세 번째 거, 요거는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 가서 소매치기 당한 에어팟인데, 이걸 그 당시에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걸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앱에 딱 들어가서 이 기기의 현재 위치를 봤는데 제가 전혀 가본 적 없는데 얘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훔쳐갔구나 하고 알고, 경찰서 가서도 내 에어팟이 지금 여기 가 있다, 이거 도난당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거 보험 들고 가서 못 찾고 새 거를 사긴 했지만, 그 새 거를 만약에 한국에서 잃어버리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그 기기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저는 건강 앱을 좀 잘 써요. 건강 앱 있어요? 갤럭시 저요? 혹시? 있어요. 있구나. 헬스 헬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요즘 뭐 걸음수는 뭐 이거 아니어도 그런 어플도 많고, 근데 이제 저는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제일 잘 쓰고, 또 수면 기능. 이제 제가 한 10시 반에 자는 걸로 맞춰놨는데, 한 9시 44분부터 이제 문자도 카톡도 아무 이제 소리가 없이 그냥 이제 조용히 잠자리에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건강 앱에 그 생리 추적 기능 진짜 잘 써요. 네. 따로 그런 앱을 깔 필요가 없어요. 그 앱이 워낙 정확하고 사용성도 좋고 해서. 맞아, 제가 그 생리 어플을 3개를 어플 다운받았는데 이 아이폰 건강 앱이 제일 정확해요. 네. 피트니스라는 그 앱이 있잖아요. 여기 아이폰에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걸음수를 걷겠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게 달성이 되면 얘네가 배지를 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요? 네, 나 오늘 얼만큼 걸었구나, 몇 칼로리 소비했구나, 그것도 알 수 있고, 나 오늘 이만큼 운동하고 걸었어를 이제 내 지인한테 공유해가지고 이제 서로 공유하면 서로 오늘 거 달성했네 알 수도 있고,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잘 쓰고 있지만 가끔 남의 게 또 부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갤럭시 쓰고 있지만 아이폰 부러운 그런 기능이 혹시 있으세요? 에어드랍이요. 에어드랍이요? 퀵쉐어 있는데도요? 안 써보신 거 아니에요? 안 써봤어요. 거라기보다는 제가 하필 갤럭시를 샀는데 아이패드를 사는 바람에 개인적인 성향으로 이제 아이패드 비율이 A4 비율이랑 맞아서 종이처럼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걸 샀는데 호환이 안 되니까 사진 같은 거 전송하거나 문서 같은 거 이렇게 옮겨서 보고 싶을 때 일일이 뭐 카톡이나 뭐 메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거쳐서 봐야 되다 보니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거 누가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갤럭시랑 아이폰 호환되게 만드는 한 번에. 근데 아이폰이 그런 건 어려운가요? 자체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사진 카메라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아이폰으로 찍으면 똑같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페미님 찍은 사진이 훨씬 더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갤럭시는 그 셀피는 되게 갤럭시가 잘 나와요. 약간 고정 살짝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갤럭시가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 셀피는. 네. 근데 뭔가 애기들 찍을 때나 반려동물이나 풍경 이런 거는 확실히 아이폰이 심도 조절이 돼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이폰 혹시 갤럭시에 부러운 기능이 있나요? 저는 없어? 아무래도 굳이 꼽자면 삼성페이가 아닐까. 애플페이 나왔잖아요. 저는 현대카드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현대카드랑 있어요. 삼성페이도 그 NFC 기능 막혀 있어요? 아니요, 있는 것 같아요. 있지 삼성페이는. 않나? NFC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것도 되게 부러워요. 그 교통카드 같은 거 NFC 기능으로 외국 사는 친구들은 다 찍고 그냥 이용하던데 저희는 그 국내 정책인가? 그것 때문에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하드웨어는 다 구현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못 쓰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저는 통화 녹음할 수 있는 거 좀 부러워요. 아이폰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앱을 따로 네. 깔아놓으면 가끔 이렇게 길 가다가 뭐 고객사랑 만약에 통화를 해야 되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녹음하고 싶은데 그 녹음을 못 하니까 그냥 뭐 안 좋은 일에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이게 중요한 일에는 이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좀 부러웠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는 앞으로 갤럭시 또는 아이폰으로 갈아탈 생각이 있다 없다 있으세요? 아이폰으로 갈아탈 생각이? 흥미는 있는데 지금 당장 바로 바꾸겠다 하는 강렬한 의지는 없어요. 일단 주변에 개발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애플 생태계를 쓰고 있다 보니까 옆에서 봐도 굉장히 편한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끌리는데 이제 제가 이미 갤럭시 환경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카드들 다시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하고 새로운 거를 다시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까지 급하게 옮겨갈 필요는 아직 못 느끼고 있어요. 저도 없다.
왜냐면 익숙한 거를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바꿔봤는데 너무 어려웠고 다시 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계속 갤럭시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뭐지? 갤럭시 Z 플립. Z 플립 5가 또 나오는데 이거 화면이 엄청 커졌더라고요. 핸드폰도 더 이뻐 보이고 그래서 그거 사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또 생겨서 쭉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바꿀 생각이 없다인데요. 그 플립 처음 나왔을 때 플립이 너무 예뻐서 사실 마음이 조금 생겼다가 그런데 플립을 바꾸면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니까 그걸 다 바꿀 생각하니 바꾸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계속 애플 생태계에 종속돼서 살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안 바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잘 바꾸는데 제일 안 바꾸는 게 이런 기계들. 그래서 저는 아이폰은 고장날 때까지 그냥 계속 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계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걸로 갈아타면 그걸 또 막 익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저는 계속 아이폰 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 중에 유용한 팁,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꿀팁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